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미책 이은주 김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만 헤세처럼 그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미책 시청자 여러분 혹시 평소에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헤르만 헤세처럼 그려라 이 책에서는 네. 40대 중년 이후에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중요한 이유 콕 집어. 저희네요. 네네. 네. 근데 막상 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부터 나올까요? 저 잘 못해요.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그래. 이 말부터 나오는 게 좀 첫 번째 그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림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어릴 때. 네, 맞아요. 네, 그냥 크레파스 들고 벽에 이렇게 쭉 그리기도 아무 하고. 생각 없이 그렸죠. 네. 엄마한테 야단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사실 배운 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앉아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림 그리기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인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던 수단이었던 이 그림이 너 그림 잘 그리네. 너는 뭐 그렇네. 라는 그러네.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이 재능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그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난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 이 그림 잘 그렸다. 이거 왜 이 그림이 이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그림은 잘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이 확 생기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시선이나 좀 평가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그림 앞에서 왠지 부담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 미술 재료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낯선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텔 물감은 어떻게 쓰고 목탄은 언제 쓰지? 뭐 그런 재료들을 보니까 먼저 좀 부담이 돼서 더 시작을 못하고. 맞아. 어떻게 잘못 만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서 우리가 손을 움직여야 되고 칠해야 되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그리고 어디를 색칠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더 우리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캔버스 앞에서.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작아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못 그리는 걸 시작을 못했어요. 그랬었군요. 네. 네. 자,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에 맞추어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중년이라는 그 위치에 딱 서 있게 되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서서히 그러다 보면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느껴지게 그죠. 되고. 허무하죠. 갑자기 네. 그럴 때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무언가 되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 중년 이후가 되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그쵸. 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 찾던 막 동창도 찾게 되고 모임도 막 나가게 되고 막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2의 그 사춘기, 인생이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우는 중년 이후의 이런 현상들은 타인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 관계 속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중년 사춘기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라면 갑자기 취향과 호불호가 엉뚱한 것으로 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의 사춘기가 왔을 때는 네. 김청영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도 돌아보고 네. 하면서 나는 무엇을 원할까 한 번씩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난데없이 안 하는 취미를 갑자기 시작하거나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관두고 그쵸. 예전에 꿈이었다며 막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갑자기 나오는 중년 되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었군요. 네. 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림 그리기가 나를 위로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내 삶은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와.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림을 통해서 통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중년의 사춘기를 겪게 된다면 눌려있던 어떤 자신의 내면을, 그쵸? 이제는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녀본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인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티스트였던 김청영 작가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제 권유하는 것이죠. 네. 헤세는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나에게 마술 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림을 통해 자기의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좀 치유하게 되고 힐링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되찾으면서 많은 후반기에는 집필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과히 그림 그리는 거는 마술 램프와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채색을 하면 정말 좀 힐링, 몰입을 하게 되니까 좀 네. 힐링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부담이 돼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런 고정관념만 좀 내려놓고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내가 손 가는 대로, 맞아요. 내가 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어떠세요? 하얀 도화지 놓고 펜 들고 진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한번 맞아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책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